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현재 방산주가 뜨고 있죠. 보통 방산주가 뜬다라는 것은 국가 군사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저기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빅텍 차트가 상승했었고, 또 빅텍은 항상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상승했던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느꼈겠지만 이 세력은 분명히 있는 게, 지금 북한이 사실상 큰 도발 수위가 높진 않아요. 사실상 도발 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빅텍이 상승하는 건 뭐 지금 개인들이 많이 투자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차트에서 마우스를 대시면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거래 대금을 보시면 첫 파동 이제 신고가 뚫을 때였나요? 이때가 7천억이 찍힙니다. 7천억. 이거는 사실 뭐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가치 투자로서도 좋은 종목도 아니고, 오로지 딱 하나, 그냥 북한이 건드린 다음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뜨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인 매출 반영은 전혀 없죠. 북한이 뭐 도발한다고 해서 얘네가 돈 많이 법니까? 우리 재무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북한이 뭐 도발한다고 해서 얘네가 이 영업 이익을 보세요. 이게 뭐 늘 것 같아요, 앞으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이게 원래의 주식 가치 대비해서 굉장한 오버 페이스로 가는 거고, 이격도도 보시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이러한 차트는 세력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이제 외인이나 기관, 가치 투자 자금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의 규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건 가치가 있다. 이건 앞으로 북한이 저렇게 돼서 시장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4차 산업 이런 비슷한 관점으로.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자체는 이제 오로지 세력돈과 이제 개미들의 수급이 꼬인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이걸 보시면서 또 당황하시면서 뭐 이제 뇌동매매 들어가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빅텍의 움직임을 늘 보면 이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면 상승하고 거의 제자리로 오는 차트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말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도 이란이 군사 도발을 감행했을 때 다음날 트럼프가 우리는 군사 대 군사로 대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이 경제 제재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한가 이후로 다음날 폭락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종목을 이제서야 공략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눌릴 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건 주식에서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오를 때 공략을 하면, 물론 오를 때 공략하면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상한가 종가에 들어갔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또 수익을 봤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빠르고 수익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습관을 들여버리면, 만약 아닐 경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상투권에서 길게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짧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종목들 특성을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다음날 순식간에 뜬금없는 악재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될까? 네, 맞아요. 급락했을 때 정말 뜬금없는 악재가 터져서, 뭐 악재가 터지면 안 되고요. 정정. 악재가 터지면 안 되고, 급하게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그냥 9,000원 정도예요. 1차적으로. 방금 전에 뭐 과열이고 너무 단가가 높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거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거품이지만 주식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걸 체크를 꼭 하세요.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그 가운데서 파동이라는 건 늘 존재해요. 안 좋게 얘기해도 조그마한 소파동이라든지 반등이라든지 이런 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9,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우리가 공략해 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갭을 띄운 구간이 있죠.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그 말은 여기 구간 이탈하면 여기는 뚝 떨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간들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구간들. 그러면 얘가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은 이제 이것도 좀 위로 올려야겠다. 포지션은 이 구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그러니까 9,000원부터 이 밑에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이탈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구간으로 또 공략을 할 수 있어요. 예, 꼬리부터 뭐 7,000원까지 공략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 이제 분할 매수든지 뭐 하면은 튀어오르는 반등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다리면서 매매를 해야지 올라가는 걸 잡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서포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세력이 터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 똑같아요. 세력이 나가긴 하지만 반등은 나와요. 나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력이 나가는 신호네 라고 해서 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걸 보고도 세력들은 한 방에 쭉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지 않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 그죠? 이걸 안다면 이런 밑에 눌린 구간마다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겨 나가는 거예요. 알서포트를 통해서. 특별히 VI 걸리고 나서는 세력들이 더 많이 털죠. VI에서는 이제 상승 기대감 때문에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세력들이 많이 털어요. 또 반대로 그때 크게 올리기도 하죠. 항상 그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짧게 영상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